주부로서 1년 정도 밥을 안 해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도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밥을 하게 될 때는 하고 싶을 때 한다였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지난 영상에 밥 안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밥하기에 대한 선택, 자유로우신가요? 한 지인의 노모가 뇌출혈로 죽음의 문턱을 다녀왔습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입원해서 상태를 주시해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던 지인의 아버지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밥은 어떡하지? 3개월쯤 지나자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밥하기였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기는 겁니다. 누워있는 동안 괴로웠다. 네 아버지 밥을 해줘야 하는데 아버지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얘기에 답답했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뭔데? 이제 엄마도 엄마 몸 좀 챙기고 이 기회에 아빠도 스스로 해봐야지. 얘, 네 아빠가 할 사람이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밥은 여자가 챙겨줘야지. 왜 꼭 엄마가 밥을 챙겨야 해?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야? 밥하려고 태어났어? 라고 따졌지만 어머니에게 밥은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신념처럼 박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올해 80 중반인 저희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뚜렷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어머니는 계속 시름시름 앓으셨습니다. 행여 스트레스나 신경 쓰는 일이 있는지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나가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밥하기가 싫다. 80의 연세지만 여전히 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내심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밥은 여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1년 동안 밥을 안 했던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고. 여자가 밥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벌 받는 일도 없다고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60여 년 밥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하고 싶을 때 해도 되지 않냐고요. 밥하기는 여자의 일이라는 인식은 외국의 주부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워크숍에서 로젠버그는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한 여성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만 해요. 저는 밥하는 게 지겹거든요. 정말이지 우라가 치밀 정도로 싫어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매일같이 해왔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끔찍하게 아플 때도 했어요.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다는 말을 들으니 참 안 됐군요. 좀 더 즐거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수가 끝나고 실제로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자기는 이제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녀의 두 아들이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그녀의 이런 선언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이죠. 드디어 이제부터 끼니 때마다 엄마의 이런 저런 불평을 듣지 않게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전 첫 배낭여행을 대만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마다 사람들은 손에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죠.
관찰해보니 그것은 각자 자신들이 먹을 아침 식사였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들은 반찬 가게처럼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면 사람들이 자기 먹을 만큼씩 비닐봉지에 담아 사갔습니다. 그것을 부럽게 바라봤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대만에서의 여자들은 최소한 아침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주부라면 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밥하기는 내 어머니가 해오셨고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해오셨던 일입니다. 여자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밥을 해오다 보니 여자들 스스로가 밥을 해야 하는 존재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밥은 여자의 일이 되어버렸고 저 스스로도 뼛속 깊이 각인되어 버려서 해야만 하는 일로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때 나 하기 싫어 라는 말은 입 밖에 내기 어렵지요. 그건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라 여길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집니다. 워크숍에서의 화난 여자처럼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끔찍하게 아플 때도 했어요 라든지 혹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시어머니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야 안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이지요. 해야만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폭력이 됩니다. 여자니까, 주부니까 해야만 한다고 강요한다면 이 강요는 머지않아 가족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남편이니까, 학생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떠해야 한다는 강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강요는 한 가정으로 이어지고 주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24년 동안 해야만 한다는 밥하기를 1년 정도 안 하기를 해보고 나서야 해야만 한다는 강요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밥하기는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발적인 밥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만든 집밥이 먹고 싶어서였으니까요. 남편이 명퇴하고 나서 우린 아침 점심을 각자 알아서 먹고 저녁은 함께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마치 캠핑 가면 밥해 먹는 일이 하나의 놀이와 즐거움이듯 부부가 함께하니 밥하는 일이 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한다에서 벗어나니 밥하기 자체의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찌개 하나, 요리 한 가지, 라면만으로도 풍성함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이기 때문에 며느리, 엄마, 주부라서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던 일들을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자발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발적인 선택으로 할 때 그 일은 더는 괴로움도 부담도 아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요로부터 빠져나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